올해는 건국 70주년입니다. 근데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부정하는데 왜 부정한다고 보십니까? 김정은의 신년사에 바로 1948년 올해가 건국 70주년이다. 자기들 사회주의, 바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이라는 것을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큰 경사라고 경축하는 이 좋은 날 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이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보다도 더 빨리, 2달 빨리 더 건국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이 바로 1948년 8월 15일 건국했다는 것은 다 전 세계가 알고 또 그 유엔도 바로 감독 아래 1948년 5월 10일 바로 재헌 국회의원 선거도 우리 한반도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법도 만들고 지금 우리 헌법, 자유민주주의 헌법 만들고 건국을 했는데 이 과정이 다 있는데 이거를 부정하고 있고 김정은이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건국을 바로 나라의 큰 경사고 70년 만에 엄청난 경축절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 북한은 다 망하고 다 굶어주고 세계의 깡패국가 저기도 그 국가 생일을 축하한다 그러는데 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있는 이 대통령 정신 나간 대통령 아니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죠. 역사를 부정해도 이렇게 부정하면 되겠느냐, 이죠. 전 세계가 다 이거 정말 웃습니다, 이거.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의 건국이 이제 임시정부 설립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주장을 하는데 왜 임시정부 수립에 근거해서 건국을 해석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뭐 그거 논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건 뭐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아니 영토도 없고 국민도 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한테 다 잡혀가 있고 그런 형편에서 그게 어떻게 물론 건국 정신을 가지고 임시정부가 그건 임시 아닙니까? 정상적이지 않고 왜냐하면 영토에 대한 것 주권 그리고 국민에 대한 통치 자체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그런 정신만 가지고 이제 그 임시정부가 수립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식적으로 우리가 건국이 된 거는 당연히 1948년 8월 15일인데 이렇게 지금 와가지고 우리 자유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것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정통성을 강화시키는 데 이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일 정통성이 바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말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건국이 되었고 뭐 대한민국은 그게 아니다는데 악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돼서 문재인 대통령을 자신을 3대 민주정부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저는 모르겠는데 3대 민주정부가 무슨 소린지. 자신이 세 번째로 뽑힌 민주정부라고 자기가 주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정신 이상자죠.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아니 나는 정신 이상이라고 보는데. 그거 어떻게 3대라는 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민주정부를 안 친다는 그런 주장. 그리고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지. 그럼 나는 정신이 정상 진짜 그런 이야기 했나요? 예, 그런 얘기 보도된 게 있나? 예, 보도가 됐어요. 자기가 어디에 보도가 됐습니까? 저는 처음 듣는데 완전히 정상적인 정신이 아니지. 세 번째 좌파 정부다 이거겠지. 그런 얘기 나오는 거지. 민주정부라고 하는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것을 또 선언하는 거죠. 2018년은 건국 70주년입니다. 건국 70주년을 맞아서 거의 괴멸되다시피 한 보수가 어떻게 재건해야 되는지 혹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참 걱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지금 너무 큰 손상을 입어서 4분 5열돼 있고 뚜렷한 지도자도 없고 뚜렷한 사상적인 구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쉽게 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때일수록 서로 자유민주주의자들끼리 뭉쳐야 됩니다. 작은 차이, 과거의 잘잘못을 떠나서 대동단결이 우선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늘 소통하면서 무엇이 진정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길이고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냐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북한 김정은의 핵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굳게 해야 됩니다. 이 한미동맹을 해치는 세력에 대해서는 바로 끝까지 격렬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가장 기본축이라는 점. 그리고 북한 김정은의 위장 평화 공세, 각종 햇볕 정책, 김정은의 햇볕 정책, 평창에 참여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달콤한 소리 하는 것 때문에 김정은의 그 발톱, 핵 미사일, 그리고 그들의 적화 야욕, 이것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김정은에 대해서 항상 우리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확실히 싸워야 됩니다. 이번에 헌법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빼자 이런 세력하고 단호히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총단결해서 싸워야 됩니다. 이 자유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신이고 생명이고 심장이 바로 자유라는 겁니다. 이 자유가 없으면 바로 공산입니다. 우리는 공산화돼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자유화,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태극기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점에서 해야 되고 나머지 경제 문제에서는 포퓰리즘과 싸워야 됩니다. 특히 공짜 심리를 젊은이들한테 계속 퍼주는 거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반기업 친민주노총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를 항상 북돋아주고 기업의 활동을 더 도와줘야 되는데 이번에도 법인세를 올렸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했지만은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단호히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기업인들이 성공한 기업일수록 죄인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우리 역사상 가장 성공한 세계 제1의 기업 삼성 이재용이 같은 사람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것도 뭐 묵시적 청탁 이런 식으로 해서 감옥 가 있는데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우리 기업 삼성이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고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존경받아야 되는데 감옥에 넣어놓고 다른 대기업은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대기업이라는 것은 세계 시장에서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주고 또 그만큼 우대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괴롭히는 것을 지금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신성한 자기 일을 하는데 이게 바로 노동 독재 이런 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좌파적인 독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사상이 얼마나 큰 국가적 해악을 가져오는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사상에 맞설 수 있는 올바른 사상, 바로 건전한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확실히 가지고 이런 것들을 그 세를 형성해 나가는 특히 젊은이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새로운 대우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절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한 유일한 보수 야당은 이제 자유한국당밖에 없는데 자유한국당이 혹시 지방선거 전략 같은 건 있습니까? 6월달에 거치는 지방선거. 지방선거가 지금 굉장히 어렵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문호를 열어서 저 사람이 누구 파냐 이걸 떠나서 문호를 열어서 가장 경쟁력이 있고 가장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좋은 후보를 뽑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모든 당력을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이제 통합론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통합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또 메시지를 던질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또 문재인 정부나 더불어민주당, 민주당과는 다른 중도적인 색깔, 중도 좌파적인 색깔 또는 중도적인 색깔, 완전히 민주당이나 이런 것처럼 친북적인, 반미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반기업적인 게 아니라 중도적인 부분을 이 통합된다면은 국민당하고 바른당이 겨냥을 할 건데, 우리 자유민주주의 자유한국당은 바로 우파 정당으로서 오른쪽뿐만 아니라 중도까지도 합해 나갈 수 있도록 더 유연하게 중원까지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나라 정당 체제가 3당 체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당 체제가 오래 계속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도 3당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북한과 관계에서 남북도 지금 두 개로 나눠지지 삼국 시대가 아닙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가 있고요. 과거에도 일시적으로는 제3당이 존재한 적이 있었고 제3세력 중도적인 정당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양쪽으로 다시 편입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자유민주주의 정당, 바로 우파 정당, 우리 자유한국당과 나머지 우파적인 생각 가진 사람들이 중도까지 포괄하는 그런 정당으로 장기적으로 재편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신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도가 설 수 있는 입지는 매우 취약하고 일시적입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2018년의 문재인 정부의 행보에 대해서 예상하시는 그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평창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핵미사일도 다 잊어먹어버리고 한미동맹도 다 잊어먹고 우리 민족끼리 북한도 괜찮네, 거기도 예쁜 선수들도 많이 오고 괜찮네, 그 JSA에서 우리 오청성 그 병사의 뱃속에 회충도 나오고 이런 줄 알았는데 괜찮네, 북한에도 스포츠도 하고 상당히 멋있는데 응원단도 아주 멋있는 사람들이 와서 응원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착각에 빠져가지고 반미, 반일의 기운이 더 강화되고 자유민주주의는 이건 없어도 괜찮구나. 그래서 그냥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도 괜찮은데 거기에 중국도 공산당이고 북한도 공산당이니까 우리도 불구스름하게 이래 사는 게 오히려 평화가 오는 거 아니야? 꼭 우리가 미국, 일본, 미군이 여기 주둔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가는 그런 흐름을 형성할 것이 제일 두렵고, 이것을 미리 우리가 파악해가지고 막지 않으면은 국가적으로 남미 정도가 아니라 바로 월남꼴이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창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일부러 오지 못하게 할 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부당한 요구, 올림픽에 참석할 테니까 한미 군사훈련을 하지 마라, 올림픽에 참석할 테니까 북한에 무슨 여러 가지 선전 홍보물도 보내지 말라, 올림픽에 참석할 테니까 우리한테 지원금을 좀 내놔야 안 되겠냐, 이런 말이 안 되는 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사상 공세, 그 다음에 한미 이간 정책, 그 다음에 올림픽을 통해서 무슨 돈 달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주면 안 되는데, 이걸 평창올림픽에 정치적 목숨을 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미 동맹과 북한의 핵미사일에
확실히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걸 확실히 해나가는 것이 바로 정부가 돼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걱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